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사라진 조센징, 알고 보니 베트남 우한폐렴 퍼뜨리던 조센징 통보 없이 살처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한폐렴 감염시키다 적바로 포획당해 격리 중 되져서 곧바로 살처분됐다. 이게 기사 내용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해로도 대진 조센징을 소각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살처분 얘기가 나오고 대진조센징이라고 표현하고 센징회라 그러고 중화린민공화국이라 그러고, 이에 잘못 게재된 기사라며 사과드린다고 글이 올라왔는데 해킹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런 식으로 뼈대를 잡아놓고 그 중간 부분만 바꿔서 기사를 송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 더 많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에 갔죠. 그러면서 와르르 인파가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광주 시민들과의 충돌을 염려해서 행사를 중단한 것과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전부 가리고 마치 전라도 사람들 모두가 환동하는 선동기사로 만들었냐,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일부 지지층이고 본인 주변 사람, 유튜버, 기자만 우르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패거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한동훈 씨가 이동재 무죄는 면제 아니다, 이런 입장은 구차한 자기 합리화라고 언플하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연이 이동재한테 무죄가 선고되자 면제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씨가 구차한 자기 합리화라고 폄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원연에는 이른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라고 저렇게 비난을 퍼부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 민주, 언론, 시민 타령하는 거 정말 우스워서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언론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망신주게 하는 수단으로서 쓰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언플하는 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고로 민원연에선 이동재를 향해 무죄를 선고하자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제로 착각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분명 재판부는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을 했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건데요. 이에 시민들도 아이폰 비밀번호도 못 가면서 무슨 나발을 보냐, 먼저 비밀번호부터 까라 이겁니다. 핸드폰 포렌식 해서 아무 일 없으면 그때 보자는 거죠. 지금 이동재 씨는 무죄를 받았고 검언유착 의혹은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받은 거는 팩트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어땠는지, 검찰이 과연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고 공소장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 또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 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는 겁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동훈이 검찰 내부 조력자라면서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위 관련한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이동재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고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다는 것과 이동재가 배모 차장에게 보낸 내부 보고 카톡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한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조사 보고서에는 중요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측 정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 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이 증명에 쓰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거고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서에는 채널A 측이 방심위 회의록에 검사장 한동훈이 맞다라고 한 회의록 기재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애초에 예견됐다는 거고요.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실체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한 것이고, 한동훈 씨는, 그리고 이동재 씨는 지금 황당한 엄풀을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에 황교익 씨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동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한동훈이 검언유착 공작과 선동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말끔히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압수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검사답게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수사에 협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정의의 사도인 양 저렇게 엄풀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안 부끄러우니까 저런 거겠죠? 아무튼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일본 대사의 부적절 발언이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대사관 히로이사 총괄공사가 국내 언론 매체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점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사카 요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일본 공사는 극우 세력의 줄을 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식 이하의 일본 행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일본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런 발언을 한 사람도 극우 라인에 줄 서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국민의힘도 역시나 조용하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일본 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있냐 이거죠. 여기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습니까? 특히나 더더욱 보수주의자라면 지금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지사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일본은 번번이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의 망언으로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로도 윤건영 의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실수라 해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일본 정부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인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당만 반발하냐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최근 독도 표기는 방관하더니 일본 편만 드는 IOC, 결국 이순신 현수막 철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IOC가 노골적으로 일본 편 드는 거 정말 의아하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그 대신 법 내려온다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IOC의 저런 편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소식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